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유튜브 중에서 제 방송에 들어와서 저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도록 제가 그동안 겪고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사계, 그 중에서도 전반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인생 사계 하면 말 그대로 춘하추동입니다. 인생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갈무리하는 그런 것을 인생 사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 전반기 하면은 대개는 춘하에 해당되는 40대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10살까지는 뭐 학업 준비기죠. 그 다음에 10살서부터 10대부터 40대까지 학업기와 직업기를 갖는데, 오늘은 학업을 단련하고 그리고 취업에서 직업 전성기를 누리는 40대까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평면적으로 순차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세대라고 해서 10살씩 끊는데, 또는 한 세대 하면 이제 30년 이렇게 끊기도 하는데, 세대에 딱지를 붙이는 수가 있죠. 뭐 88만원 세대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인 시대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삼식이 삼순이 세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되게 부정적인 말을 해야 진화생물학적으로 자극을 받죠. 그래서 부정적 딱지를 붙이는데, 그런 딱지는 붙일 수 없습니다. 세대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10대에 살아봐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10대한테는 안 통합니다. 자기가 먼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인생을 걸어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세대를 살고 있는 자식들한테, 조카들한테 말해봤자 다 파편화 시대에서 각자 자기 삶을 누리기 때문에, 배경이,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교육적 배경, 사회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 그거 수긍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규정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든가 부정적 딱지를 붙여가지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있는데, 정말 나는 나쁜 시대에 태어났어, 그런 세대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하고 합리화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남 탓, 사회 탓, 국가 탓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딱지를 자기가 수용하게 되면은 자기 인생 잘못을 부모한테, 사회한테, 남한테 돌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책임 전가입니다. 우선 10대를 말하면 10대는 학업기입니다. 8살에서 10대 후반까지 대학이 결정되는 시기까지인데, 이때 인생 절반이 결정된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 영향과 또래 영향이 매우 큰데, 이때 생활 습관과 학업 습관을 잘 들여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향해 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깨워서 학교에 안 가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학생이라면 자녀가 하루를 학교 빠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안 깨우면 아마 거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왜 안 깨웠냐고, 왜 안 깨워서 늦었냐고, 결석하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할 겁니다. 일어나는 거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모를 탓한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렇게 생활습관, 학업습관이 잘 못 붙으면. 그리고 요즘 10대들은 이제 그런 생활습관이나 학습습관도 잘 못 붙이고 있지만, 유혹이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63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두 아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30년 떨어진 자식들하고도 학습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야 뭐 많이 빠진다고, 잘못 빠진다고 해야 만화 보는 것 정도였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유혹이 널려 있죠. 그래서 요즘 10대처럼 성에 빨리 노출되고, 또 그 성을 빨리 경험하고, 또는 게임이나 다른 어떤 그 중독물에 이 심신이 빠져드는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 집단화된, 폭력화된, 아주 뭐랄까요, 조폭 비슷한, 범죄 집단 비슷한 행위를 하는, 그것도 이 디지털에서 본 영상과 비슷하게 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절제가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래에서 이게 따돌림을 당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데, 같이 뭔 범죄를 저지르면, 일탈하면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잖아요. 책임의 분깃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들은 사춘기 때문이다, 반항해도 사춘기 때문이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 가르쳐 놓고 그런 어떤 시비를 가려주지 않고 윤리적인 판단을 잘못 내려주고 그냥 오냐오냐 다 봐줘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친구 탓하고, 예, 사춘기 탓하는 걸 제가 이 학교에 지도실에 있었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학교에도 있었고 학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도 써봤습니다. 좋은 아빠 되는 길. 참 저도 부족한 아빠지만 이런 책도 써봤고, 저는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보고 엄마들의 이 품격이 있더라, 엄마의 격, 이런 책도 써봐서 이런저런 그 경험과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길은 사춘기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녀 탓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는 부모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몇천 명의 부모를 만나본 다음에, 야, 정말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구나,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것, 발로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디지털 다이어트하고 이 영상을 다이어트하고 독서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이 디지털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로또 이렇게 맞았는가 애들 있는 데서 맞춰보면서, 이번 주도 또 그러면서 애들은 인생을 자기가 운행하는 사람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열심히 하길 바라요? 안 됩니다. 보는 대로 배웁니다.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인생을 바꾸는 이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너무 또 싫어해서 대학교 시절로 이게 목고대학생 가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인생의 절반을 결정하는 이 10대 학업기에 부모가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 수준을 넘기 어려우니까요. 30년 공부해서 인생이 30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평생학습 시대다 해가지고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만큼 지식의 수명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것도 인천공항에 내리면 첨단 학문 같은 것은 소용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식 생명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데 10대에 그런 학습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10대에 일상생활하면서 생활습관을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 3살뻗 여든 간다는 그 얘기처럼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10대는 역시 부모가 가치관, 윤리관, 생명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아들 키우면서. 20대에는 학업하는 시기고 또 직업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대학에 갔는데 요즘 이제 대학 간판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대학보다 취업이 중요합니다. 안전이냐 하고 싶은 일이냐, 그거 고를 때 영화, 여행, 또는 요새 유튜브, 남의 말 그거 듣는데, 그러다 보면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 직시하는 걸 방송하는 곳이잖아요. 선택과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20대부터는 자기 인생으로 이제 자기 인생이 넘어온 겁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수는 자기입니다. 10대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20대 되면 이제 성년이 되잖아요. 이번에 투표권도 18살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빠른 생일이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자기가 이제 인생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 하나도 결정해야 되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남한테 무슨 뭐 국회의원 하나 뽑는다고 저는 선거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 안 합니다. 나라나 잘못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나 거들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대는 실제적으로 직업과 어떤 그 배우자 결정할 수도 있고 이제 인생관, 이 진로를 잡아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역시 고민은 10대 못지않게 많습니다. 부모와 더불어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지만 대체로는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자취도 해보고 여행도 혼자 가보고 이성교제도 해보고 직업 탐색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30대, 저도 결혼을 이제 31살에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30, 40대가 왜 이리 여당 쪽에 기울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당 후보 김대호였던가요? 후보는 왜 이리 무식하냐, 왜 이렇게 논리가 없냐, 왜 이렇게 부모 세대 60, 70대는 고생해서 자기가 지식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제대로 판단하는데 왜 30, 40대는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왜 그런가를 잘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야 되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을 봤다. 이번에 뭐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으로 그 다음에 시간당 수당 최저임금 올려준 거, 그 다음에 이 그 고용 안정시켜준 거, 그 다음에 이 정규직으로서 보장해준 거, 국가에서 참 시장에 맡기지 않고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전부 다 관여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냐. 근데 그 혜택에 뭐랄까요, 은택을 가장 입은 세대가, 가장 많이 입은 세대가 30, 40대다.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근데 국가에 부담을 주면서 사실은 2, 3, 40대한테 그 부채를 넘겨주면서 그런 혜택을 준 것인데, 아무튼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고 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표로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여러 부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30, 40대면 대개 IMF 1998년, 그 다음에 금융위기 2008년,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이 위기를 나름대로 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다 겪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부모와 함께 적어도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간접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접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번에 그 혜택을 보기도 봤지만 스스로 그런 어떤 불안한 것을 많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맞이해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자기 세대들이 불행하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자기 세대를 불행하지 않다고 하는,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말세라고 안 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불행한데 이 위기 시기에 내가 태어나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영웅이 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미화하는데 배경을 낮추면, 열악한 조건을 만들면 자기 능력이 더 이렇게 그 제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려고 자기가 불행한 세대다. 나는 열악한 조건에서 조실부모하고 형제들의 도움 없이 혼자 섰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똑똑하고 나 괜찮다고 하면서 은근히 겸손해야 크기는 하지만 어느 자리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0, 40대가 그런 거 아니냐. 자기 세대를 불행하게 보면서 그 불행한 사람의 심리를 알아주고 그 마음을 긁어준, 아픈 곳을 어루만져준 그 정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아니냐. 운동권들이 이래서 돈 벌어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표를 잘 얻는지는 잘 알아서 그런지 그 아픈 지점을 제대로 찔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원래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간접 경험을 굉장히 그 큰 고생으로 생각했고, 부모 세대 60, 70대가 생각할 때는 그 고생도 아닌데, 그러나 부모들하고 딴 몸이잖아요. 자식도 딴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가장 아픈 거예요. 아무리 간접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근데 이제 부자들은 적고 사용자는 적고 이 노동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는 이 노동자를 노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제대로 편 게 아니냐. 근데 그게 먹힌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표면적인 현상과 이 여론조사는 원래 그쪽이 그쪽에 응답하는 사람이 과대 표집되는 거니까 이면은 다를 것이다. 실제 까보면 다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30, 40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30, 40대가 그만큼 사는데 고단한 건 사실이에요. 어느 세대든 30, 40대를 지나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9살 때 제가 교사로 발령받았었는데 30, 40대 지금 생각해보면 치열하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고 힘도 좋아서 정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으련가 할 만큼 전력 투구하고 심신을 다 소진하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전성기예요. 30, 40대가. 30대는 이렇게 직업을 잡는 때입니다. 결혼하는 때입니다. 이때 과거를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젊어요. 내 고등학교 때 더 공부 잘하는데, 그 순심이보다 내가 공부는 더 잘했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부모 원망하고 과거를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그때라도 공부하면 늦지 않아요. 저는 엄마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랬습니다. 막 자녀한테 너무 매달려가지고 10대 자녀가 전력 질주해가지고 자기한테 우승 트로피를 바치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그 공부의 절실함을 알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잖아요. 공부 효용도 알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하세요. 30대 초반이면 안 늦어요. 30대 중반이면 안 늦다고요. 지금 해서 약대 가요. 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임용고시 봐요.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린 측면이랄까. 아무튼 너무 자녀한테 짐을 다 주고 자기 것까지 지고 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30대가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든 남자든. 자기 직업에서 전문성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20대는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터득했다면 30대는 실제를 통해서 전문성을 추구하는 나이예요. 일을 하면서 배우는 시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제 육아, 이 부모 자격증도 없이 아이도 키워보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한 5년 넘게, 5년에서 이게 10년 정도 하면 30대 후반쯤 되잖아요. 창업은 이제 그때쯤 하면 좋죠. 너무 일찍 창업하면 우리나라 사기꾼도 많고 이 노동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야 되고 사회 문화도 알아야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또 벼슬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지식과 그러니까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출발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30, 40대 이제 환경은 어떻게 변했냐? 옛날 부모 세대들은 산업 발전기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침체기랄까요? 정체기랄까요? 그렇습니다. 멈췄거나 이제 하강하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제 불안합니다.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경제 코로나라고도 이야기하고 코로나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대위기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몇백조가 필요하니 천조가 필요하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터질 겁니다. 근데 30, 40대들은 또 다른 이런 위기를 잘 대비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아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이제 또 창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는 이제 자본이 덜 들고 좋은 인력을 구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고 이렇게 남들 다 움츠릴 때 이제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백척간도에 서는 모험,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30대에는 대개 교수들도 40대 되지 않습니까? 30대에는 취업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 되죠, 육아도 해야 되죠,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인맥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맥 나라 아닙니까? 이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정말 몸이 여러 개 필요하고 조심해야지 40대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40대는 이제 직업 전성기죠. 그리고 빈부의 결정,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한 이 자녀의 뭐랄까 싹수, 이 자녀가 이 뭐랄까요 이제 중학생쯤 들어가면 고등학교쯤 들어가 보면 이제 공부로 풀릴 친구인지 아닌지가 결판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빈부도 되게 40대 중반에 부자 아닌 건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자녀가 이제 오면서 경제 하강기가 그 다음에 심신의 하강기가 시작되거든요. 아무래도 30대하고 40대하고는 다릅니다. 40대하고 50대하고 60대하고는 또 다르듯이. 그 다음에 부모 이제 용돈도 어느 정도는 드려야 해가지고 이게 샌드위치 시기가 되는 시기가 40대입니다. 그리고 일도 무척 많습니다. 50대, 60대는 또 그 나름대로 일이 있지만 이 전직이나 창업 같은 것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전직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전직, 취직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창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40대 창업은 자녀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처자를 양육하면서 외벌이로서 창업을 한다는 거 이건 아주 큰 모험입니다. 단단하게 이 바탕이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너무 큰 모험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인생 전반기에서 10대가 중요합니다. 이 10대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죠.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생활이든 학업이든 20대로는 쭉 연결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학원에서 많이 해보니까 그때 이 정신 바짝 차리는 거.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그때까지 학업으로만 해서는 9년을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12월, 1월, 2월 이 석 달에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 9년 과정을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걸 잘 해놓고 고등학교 과정을 적어도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면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들이 이 전형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그 좋은 황금기도 그냥 지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모의고사 보고 어찌고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좀 갈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이 중3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학생들 속 차리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경로 의존성이 좀 이 경로 의존을 그들 이렇게 잘하게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이 체력도 좋아서 버틸만 하거든요. 이제 체력이 실력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너무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달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달린 친구들이 그때 정신 딱 차리면 고등학교 가서 팍팍팍 채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지방에서 수재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모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빠나 엄마를 뛰어넘는 자녀가 나오기 힘들다고. 그래서 아빠 엄마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30, 40대 됐다고 대학 졸업했다고 책 놔버리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다이어트, 독서, 치중.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인생 전반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학생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인생에서 이제 학업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뭐 재학 교육자이자 학교에 있었던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를 타면 막 복잡해지니까요. 여러분들 인생 전반기는 열심히 뛰길 바랍니다. 제 방송을 되게 이제 중년들이 많이 듣던데, 후반기는 되게 이제 뭐 50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라고 한다면은 인생은 후반기에 또 결정되니까 전반기 성적이 좀 안 좋아도
후반기에 또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인생은 끝날 때, 관 덮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반기 너무 후회하지 말고 아무튼 뛰는 데까지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서 더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필통을 갖고 왔다가 제가 소개를 안 넣을 수가 껴있네요. 예, 이게 철제로 만든 겁니다. 이거 중국에서 사온 것 같은데 이 꽃무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 철사를 이렇게 이 무늬를 테두리를 이렇게 합니다. 요 위에도 이렇게 금 테두리 했는데 이게 금색 테두리에 철사가 있잖아요. 예, 이런 필통입니다. 예, 육각형인가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화사하게 잘 꽃피게 하려면 인생 전반기에 특히 10대, 20대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자기가 40대, 50대라면 이제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